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에서 기공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쭉 진료를 보다 보면은 기공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발생을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기공소에 보내기 위해서 기공물 의뢰서를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치과를 방문해 봤을 때는 여전히 종이로 많이 작성을 하시던데요. 원클릭에는 기공물을 작성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그런 기공 의뢰서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클릭에서 기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원클릭의 병원관리라는 메뉴인데요. 기공 의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바로 기공소 등록 업무입니다. 원클릭에서 병원관리에 들어오신 다음에 일반 거래처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기공소가 있어야 기공 의뢰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공소를 보낼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기공소가 없다면 새로 입력 버튼을 눌러서 기공소의 정보를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명이 뭔지, 대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상세 정보를 쭉 입력을 하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작성된 기공 의뢰서를 기공소에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기공소의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메일까지 쭉 적으신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맨 밑에 있는 거래처 업무 설정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정보가 기공소다라는 거를 기공물을 체크하셔가지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공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작성된 기공 의뢰서를 어떤 기공소로 보내겠다 혹은 어떤 기공소로 보낼 의뢰서를 작성했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공소를 등록하셨다면 기공의뢰서는 다음과 같은 화면처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기공의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차트 메뉴에서 전자차트 메뉴에 제공하고 있는 툴 버튼 중에 기공의뢰서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선택된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공의뢰서를 눌렀기 때문에 이 기공의뢰서에서는 아마 환자 이름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뢰 기공소가 어딘지도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 환자가 의뢰하려는 기공물이 어떤 건지 자세한 정보들을 치아 번호부터 어떤 보철을 만들 건지를 쭉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모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메모 입력칸에서 텍스트 메모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뭔가 드로잉이 필요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치나 구치 등등 저희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치아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가 드로잉을 입력한 다음에 기공 의뢰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공을 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기공을 해서 작성이랑 좀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 전자차트에서 진료 입력을 할 때 2차 진료창에서 쉐이드 테이킹 값이 있을 때 보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을 하겠다라는 진료를 입력하는 단계에 쉐이드 테이킹이라는 숫가에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 놓으면 이런 창이 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5번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 건데 어떤 쉐이드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차트에 그 정보가 쭉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공의뢰서를 딱 눌렀을 때 입력했던 정보를 쭉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연동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공의뢰서를 눌러서 다시 한번 15번 치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 할 거고 어떤 쉐이드로 할 거고 이런 메모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작업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원클릭에서는 진료와 기공의뢰서를 연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기공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공의뢰서에 오셔가지고는 기공 의뢰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납품 요구일시도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납품 요구일시를 꼭 적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뒤에서 보여드릴 오늘의 기공물에서 기공물 도착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환자 이름이 어떤 거고 어디 기공소로 이걸 의뢰를 하는 거고 의뢰 종류가 의뢰인지 수정인지 제재자인지도 선택을 하시고 담당 의사가 누군지, 작성자가 누군지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일은 당연히 기공 의뢰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디폴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환자가 만약에 다음 예약이 있다면 다음 예약 정보도 오른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기공 의뢰서가 언제까지 납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납품 요구일시에다 꼭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작성된 기공 의뢰서는 저장뿐만 아니라 3가지로 전송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기공 의뢰서를 이렇게 쭉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까지만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차트에서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기공 의뢰서가 작성이 됐고 이렇게 어디 기공소에 의뢰를 한 거고 납품 요구 일시가 언제다라는 것도 표시가 되고 의뢰한 보철 종류가 이거다라는 것까지 전자차트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기공의뢰서를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전자차트에 진료 내역과 함께 기공의뢰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 정보에 참고할 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저장까지만 하면 기공의뢰서가 이렇게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고요. 이걸 전송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이 작성된 기공의뢰서를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특정 경로의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저장과 동시에 출력을 해서 종이로 출력된 의뢰서를 기공소 직원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로 전송 기능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 관리에서 기공소를 거래처로 등록할 때 기공소의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 놓으시면 이메일 전송 눌렀을 때 그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로 이 기공의뢰서가 가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에 한번 기공소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는 전화 정도만 하면은 되게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공의뢰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가지 옵션을 통해서 전송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작성된 기공의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차트에 표시가 돼서 일일이 차트를 뒤지지 않아도 기공의뢰서를 뒤지지 않아도 그런 모든 정보를 한 전자차트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공서 작성이라는 메뉴에서 기공의뢰서를 작성했다면 오늘의 기공소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작성된 의뢰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일별로 기공물이 도착했는지 도착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에 날짜 컨트롤에 선택된 날짜에 대해서 그 날짜에 작성된 의뢰서가 의뢰서 전송이라는 탭을 눌렀을 때 밑에 하단에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럼 7월 21일에 작성된 의뢰서가 총 2건이고 2건 모두 전송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공의뢰서를 작성하고 저장까지만 눌러 놓으셨으면은 이 상태가 미전송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가지고 한 번 더 출력을 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파일로 내보내기 등 이 작성된 의뢰서를 전송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오늘의 기공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별로 작성된 기공의뢰서는 이렇게 오늘의 기공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꼭 오늘 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달력을 누르면 이제 달력을 누르거나 앞뒤로 이동 버튼을 통해서 특정 일에 작성된 기공의뢰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오늘의 기공물에서 동일한 날짜에서 기공물 도착이라는 탭을 누르면 이 선택된 날짜가 납품 요구일로 찍혀 있는 의뢰서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30일에 납품 받기로 했던 의뢰서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리스트 여기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의뢰서에 내가 의뢰를 했던 보철이 도착했는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미도착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착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도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별로 기공물 도착 탭에 들어오셔서 오늘 도착하기로 했던 기공물이 도착했는지 그리고 도착을 했다면 도착했다고 표시하는 기능은 여기 오늘의 기공물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공물 내역이라는 탭인데요. 기공물 관리라는 메뉴에 3번째 메뉴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기공물 내역은 작성된 기공의뢰서를 모든 포괄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공물 내역에 들어오셔서 의뢰일 기준으로 검색을 할 건지 납품 요구일 기준으로 검색할 건지 조회 기준을 선택하시고 검색 기간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 단위로 할 건지 주 단위로 할 건지 월 단위로 할 건지 선택을 하셔서 검색 기간을 설정하시고 기공소도 전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특정 기공소에 의뢰했던 내역도 선택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그 기간별로 작성된 의뢰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언제 어떤 보철을 기공을 의뢰를 했고 도착이 됐는지, 의뢰를 했는지, 수정이었는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쭉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첨부되는 사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공물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관별로 작성된 기공 의뢰서뿐만 아니라 기공소별로도 의뢰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공물 내역 탭에 들어오셔서 검색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기공소를 특정 기공소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공소에 어떤 의뢰서를 보냈었는지를 검색을 하시면 기공소별로도 의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이랑 의사소통하기 되게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마 종이로 기공 의뢰서를 많이 관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종이 차트에서 전자 차트로 전환하는 추세가 종이를 없애기 위한 거다 보니까 기공 의뢰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하시면서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신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기공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기공 의뢰서를 만약에 종이로 아직도 작성하는 치과가 있다면 이 기능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